그래서 땅을 볼 때는 서류를 잘 봐야 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뭐 눈으로는 보이지만 건물 밑에 깔려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배운다고 해서 알겠다 이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는 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내게 돼요. 네. 그래서 자 일단 토지 4대 문서라고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건물이 있다면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는 토지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래 이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스마트폰에 이제 바로가기를 해놔요. 그래서 습관처럼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 카페에 갔다? 그러면 집원 이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을 통하면 집원 알 수 있잖아요. 집원 보고 이 카페는 용도 지역이 뭔지 이거를 계속 습관화시키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뜨거든요. 사이트에 와서 집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토지 정보가 여기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잖아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든요. 이 서류 하나에 저는 진짜 이 땅의 가치의 한 7, 80%는 이 서류 하나로 다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를 계속 습관화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소재지 보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이제 기획부동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획부동산은 보통 땅을 팔 때 어떻게 하냐면 집원을 웬만해서는 거의 안 알려줘요. 집원을 진짜 안 알려주거든요. 우리 아파트 살 때 동호수 모르고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제가 토지 강의를 지금 올해로 한 11년차, 12년차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땅은요, 수강생분이 이제 어디 부동산에서 토지를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한테 검토를 받고 싶은 거야. 땅을 사고 싶은데 이게 사도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 집원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집원을 못 받았대요. 그러면 아직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서 집원을 물어보시거나 다음 주 이 시간에 올 때 알려드릴 테니까 집원을 꼭 알아서 오셔야 됩니다 하거든요. 근데 집원을 막 안 알려줘요. 기획부동산에서는 집원을 잘 안 알려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가면 기획부동산에서는 현장을 어떻게 도냐면 요 개발되고 있는 쪽 있죠. 거기를 한참 돌고 인근에 있는 옆에 땅을 팔거든요. 그래서 집원을 알려주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계약이 안 되니까 기획부동산 내에서는 집원을 안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손님한테. 웬만해서는 잘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면 반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상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집원을 억지로 받으면 억지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이제 입지 분석을 해보면 너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수강생분은 어떻게 보냐면 현장도 안 가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눈빛으로 바뀝니다. 현장을 봤을 때 여기가 개발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지금 완전히 뭐 아파트도 올라가고 뭐 혹은 공장도 지어지고 있고 막 천지개벽 중인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땅을 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개발 안 되는 땅을, 그 옆에 개발 안 되는 땅을 최소 3배에서 10배 시세 대비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눈빛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또 물어볼 날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집원 나오죠. 지목 나오는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목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곱하기 0.3025를 하면 평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있죠. 자, 여기서 질문. 공시지가 대비 비싼 땅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공시지가가 374만 원인데 이 땅이 제곱미터 땅이니까
평당으로 하면 한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좀 넘겠죠. 예. 그러면 공시지가는 1,000만 원인데 한 2천만 원에 나왔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예. 좋은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땅 할 때 공시지가 때문에 이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냐면, 여기 공시지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예. 등급별로, 좋은 땅은 좀 세금을 많이 내고, 안 좋은 땅은 좀 세금을 작게 내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땅을 표준지 공시지가라 하고, 이제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것들을 개별 공시지가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땅 주인들은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는 없죠.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많이 비싸게 내놓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조금씩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보다 싼 땅은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싸게 낮춘 거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시지가보다 비싼 땅이 좋은 땅이 많아요. 그럼 공시지가 대비 몇 배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시세는 저기 A라는 지역, 뭐 연제구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공시지가 대비 한 2.5배 이런 지역도 있고요. 연제구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매모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5배인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10배인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뭐 별로 차이 안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동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땅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대신에 나중에 감정을 받거나 이럴 때 좀 공시지가를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잘 모를 때는 뭐 공시지가의 2배 혹은 뭐 2.5배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땅이 건물을 입힌 형태,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대비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기장이라든지 강서구 이런 시외 지역들 있죠. 이런 데는 공시지가 대비 10배, 20배도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공시지가 대비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 대비 너무 쌉니다. 이게 애물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세 줄 있죠. 이렇게 세 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는 뭐예요? 전국에 있는 땅. 전국에 있는 땅에 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땅에 대한 법령이 여기에 적혀 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있죠. 요거는 자 여기서 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은 땅에 대한 법은 아니고 군사법이잖아요. 군사 관련 법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땅을 개발 못하게 제한을 한단 말이죠. 공항이 있다, 이런 관련 법이 있지만 옆 땅은 고도 제한을 막아 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가 있다, 옆 땅에 개발 못하게 혹은 개발을 축소하도록 많이 못하도록 제한을 둘 거 아니에요. 이런 법들이 보통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땅은 어쩔 수 없이 옆에 땅들의 영향을 서로 받기 때문에 땅에 대한 법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는 땅에 영향을 미치는 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줄에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일반 이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공란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좋아요. 대부분은. 이제 내가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개발 못 하고요.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각 개인이 사유지 땅이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개발한다 하는데 대부분은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옆에 뭔가 공장을 짓는다 하면 그 옆 사람, 옆에 땅 주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소음이라든지 공해 이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제한하는 법들이 대부분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이런 개발 제한 구역, 무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은 있습니다. 간혹 좋은 게 있지만. 그래서 이거 없는 거는 대부분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리고 첫 번째 줄 있죠. 이 첫 번째 줄은 땅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대부분 뭐가 나와 있냐면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게 좀 나와 있거든요.